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네요. 컴퓨터 사용 사기죄 특히나. 그래서 역시나 이 그 문제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 특히 재산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막 폭탄처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초반에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이 법원 행정고등고시 문제는. 뭐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초반에 특히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판례도 되게 헷갈린다. 어제도 제가 강의하면서 교사본과 관련된 부분 잘못 강의했었죠. 네, 마지막에 물론 시정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려요. 그거는 그만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내가 틀렸으면 그 문제를 계속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머리 회로 속에 계속 그것이 한번 입력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뜯어내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각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려면 체크도 해놔야 되고 시각적으로 자꾸 들어야 되고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듣고 이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떤 혼선을 주는 내 머릿속에 잘못 입력된 값을.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내 마음속에 뭔가 찝찝한 거, 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해가 100%안 된 거,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 풀이 과정이 정확히 납득이 안 되는 거, 뭔가 좀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연히 그렇고 맞춘 문제도 있어요. 우연히 맞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실 경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학원 강사분들에게 물어보고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찝찝한 것들을 그냥 묵히고 넘어가면 그게 나중에 화근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결정적인 탈락 요인이 됩니다. 저도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약간 아리까리한데 뭐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간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한폭탄이 돼요. 큰 문제가 생겨서 상부에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아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의 과실이 됐든 뭐 저희 밑에 직원 과실이 됐든 그럴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뒤에 그걸 아무리 수습하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흔적을 남기게 돼요. 당국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찝찝한 거 이거 키우지 마세요. 그때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세요. 요즘에 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 본인의 어떤 개인 메일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주시잖아요. 상세하게. 그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도 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제가 일방 통행적인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뭐 제 영상 보시면서 과거에 좀 댓글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아직도 구독자 수가 50명이 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 가족들이 아마 3, 40명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 구독자 수가 이제 예전에 저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한반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50명 정도가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긴장도 돼요, 사실은. 긴장도 되고 또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또 뭐 제 강의를 보고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은 좀 들어요. 사실은 제가 연습하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또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작업을 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이 일은 제가 나중에 실제로 강사가 돼서 뭐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유튜브 강의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제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제가 어떤 이런 수험적인 내용 외에 또 제가 법을 전공 뭐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뭐 법대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긴 하지만 법대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공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법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는 뭐 계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강사가 되고 뭐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저는 좀 계속 이렇게 호흡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는 쌍방으로 지금 너무 일방적인 그런 소통입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뭐 라이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시면 그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계산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맞죠? 사람의 처분 행위가 게재되는 순간 뭐죠? 게재가 맞나요? 게재 같은데? 게재 같은데 그죠?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처분 행위가 게재되는 순간 이거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친척 소유 예금 통장을 절취한 피고인이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예금 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죠. 즉 뭐죠? 친척 소유 예금 통장을 절취했어요. 친척 소유 예금 통장. 근데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이 예금 통장을 넣고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이체했다는 거죠. 이건 뭐죠? 전형적인 컴퓨터상 사기죄죠. 이 피해자보다 친척거래 금융기관이죠. 친척거래 금융기관의 예금 잔고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예금과 관련돼서 이 예금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돈, 그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가 일로 넘어가면서 결국 피해를 본 건 누구예요? 친척거래 금융기관인 거죠. 왜냐하면 친척거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친척이 내 돈 내놔 하고 예금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손해는 친척거래 금융기관이 입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맞다. 그래서 뭐예요? 과거에 이 친척거래 금융기관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척이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타인의 명의 모용해서 현금 자동기획에서 현금 서비스 현금을 인출하고 자 이거 절도죠. 각각 성립하는 거예요. 절도.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았고 이건 뭐죠? 사기. 따라서 이 포괄하여 한 개의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구성한다?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포괄하지 않아요.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발급받았지만 신용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방법으로 현금 인출한 것은 절도죄가 되는 거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고 이건 실체적 경험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번째,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서 공범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경우, 즉 컴퓨터 사용 사기 행위를 한 거죠. 이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서 특정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는 거예요. 입금 절차 완료와 동시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입금이 취소된 경우에도 컴퓨터 사용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 이미 기수가 완료된 거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영향이 없는 거죠. 기수에 이미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다섯 번째, 현금 카드를 건네받은 사람이 위임을 받은 범위를 초과했다. 이거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단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 위임 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해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 얼마예요? 자, 현금 카드를 건네받은 사람이 위임을 받은 금액 예를 300원이에요. 요거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단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즉 500을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200을 더 인출한 거죠. 이랬을 때 이 인출 위임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율. 재산상 이익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구성 요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컴퓨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바로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사기죄는 이 정보 처리에 의한 어떤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하고 이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판례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비율이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 5번 한번 지문을 보시면 5번 지문 보시면 요거 3번 요거 중요하죠. 3번이 틀렸죠. 포괄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자, 요거 그렇죠? 사기죄, 절도죄, 현금 대출 받는 행위,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 아까 절도죄, 그다음에 ARS 인터넷,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실체적 경험이다. 이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요거. 이때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참 재미있는 판례죠. 어떻게든지 이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좀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쥐어짜낸 판례입니다. 그야말로 비율을.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겠고 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한 거는 그거랑 별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ALS 이런 것들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기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각의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험으로 봅니다. 포괄해서 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거. 그래서 이 판례도 사기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